시아버지가 본인 자식까지 버려가며 선택한 이것. 남편과 저는 충격의 말을 얻습니다. 구독자 제보 사연입니다. 동일 내용을 보신다면 저에게 신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에 살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마음 편하게 살고 있는 지금, 결혼 초기에 심적으로 고생이 많았던 시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편하다고는 했지만 한편으론 가슴 한구석에 편치 않는 부분도 있기에 저의 선택이 옳았던 걸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저희 집은 살아가는 것이 조금은 넉넉하여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지원해주셨고, 제가 마케팅 쪽으로 공부를 오래 했고 잘하는 분야이다 보니 아버지께서 직접 한번 해보라며 회사를 내주셨죠. 근데 남 밑에서 일할 때와 회사를 차려 직접 운영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죠. 조금 안정이 되고 나니 직원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모집 공고를 알바 전문 사이트에 올리고 면접을 보았죠. 그렇게 면접을 보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4살이 어렸고 대학을 갓 졸업한 나이, 컴퓨터를 전공했고 면접에 임할 때 뭔가 성실해 보이는 답변과 모습에 합격을 시켰죠. 제 사람 보는 눈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듯 정말 열심히 일해주었습니다. 흔히들 주인 의식 가지고 일하는 걸 선호한다 하는데 그런 게 참 어렵죠. 근데 이 사람은 정말 그랬습니다. 물론 본인 클라이언트의 사이트 관리고 본인이 해야 할 일이긴 했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고객 관리하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 성실함과 열정에 27살의 어린 나이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 회사에 있는 모두가 그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근데 저는 좋아하는 게 조금 다르게 이성적으로도 멋져 보였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과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굵은 선의 외모, 과묵함까지 혼자서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혼자 좋아한다고 좋아한 게 티가 났나 봅니다. 사무실 사람들이 은근히 사장님 XXC 좋아하나 봐요 장난치고 그런 게 싫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흐르니 자연스레 약간 공식적인 커플 같은 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사적으로 연락도 안 하는데 말이죠. 그러다가 우연히 클라이언트 미팅이 있어서 같이 나가서 미팅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목마른데 커피 한 잔 사들고 가자고 해서 카페에 갔죠. 그때 처음으로 사적인 대화를 좀 오래 나눴습니다. 그렇게 좀 자연스러워지고 제가 용기 내서 카톡 한 번씩 하고 그러면서 친해졌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 저는 썸이라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고백을 안 해서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소주 한잔 하자고 해서 내가 누나라서 실례하니 그건 아니라고 하여 그럼 왜 사귀자고 안 하냐 했더니 본인은 직원이고 저는 사장이고 저는 마음만 먹으면 더 멋진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본인한테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설명해줬습니다. 제 외모 이상형부터 나는 돈 많은 남자 이런 거 관심 없다고 좋아한 지 오래되었다고요. 진짜 그 순간만큼은 소녀처럼 말했어요. 그렇게 사귀게 되었죠. 물론 처음엔 사무실에선 비밀로 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남들 모르는 스릴 있는 연애를 꽁냥꽁냥 즐겼습니다. 근데 제 나이가 30대 초반이고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어렸지만 믿음이 가는 사람이었기에 제가 먼저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남편은 고민이 많아 보였습니다. 본인이 어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했어요. 그러나 모아둔 돈도 없고 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은 정말 골칫덩어리의 아버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한평생 사업이니 뭐니 허파에 바람들어서 돌아다니고 덕분에 어머니는 고생 만무진장 많이 하시다가 남편이 군대 가 있을 적에 돌아가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월급에 얼마 정도 떼서 빚 갚는 데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번 만나고 싶었습니다. 사업이 다 잘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잘하려 하다가 실패를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한번 아버지를 만나보자 했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되었죠. 근데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당장 집에 돈이 없다고 하던 남편의 말과는 다르게 차부터 시작해서 행색이 돈 좀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말 뜻을 조금 이해했어요. 허파에 바람만 들어가 있다던. 만나서 이것저것 묻더니 사장이면 돈 좀 있겠네? 우스갯소리로 하시는 말이 어느 정도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결혼한다고 하니 뭐 길게 생각 안 하시고 알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도 같이 살던 아들 이제 나하고 살아야 하니 좀 죄송스러운 마음에 빚에 대해 물었습니다. 빚이 많으시다 들었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고 하니 뭐 다 정리하고 5천쯤 있으시다 하더라고요. 다다음 날 바로 해드렸습니다. 남편이 부담감을 좀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그걸로 저는 좋았으니까요. 그렇게 속전속결로 결혼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같이 출근하고 일하고 같이 퇴근하고 같이 잠들고 잠시도 떨어져 있지 않고 너무 좋았습니다. 늘 너무 도도해 보이고 무서워 보인다고 얘기 듣는 편이라 연애도 많이 못 해보았고 솔직히 제 눈에 차는 남자도 그닥 없었기에 혼자 오랜 시간 보내놓은 저에게 남편은 정말 삶의 활력소였습니다. 근데 하나의 고민이 생겼죠. 자주 만나자고 하시는 아버님. 뭐 정말 되도 않은 아이템을 들고 와서 투자를 해보라고 하시는데 계속 거절하는 것도 힘들었고 참 난감했죠. 그중에는 요새 믿거라고 불리는 믿고 거르는 호텔임대 투자까지. 그렇게 이자 확약서 써주고 원금 챙겨서 파산해버리는 업체들. 조금만 시사, 경제만 밝아도 뻔히 아는 그 수법에 정말 획기적인 아이템이라며 저한테 투자 권유까지 했습니다. 이런 거 다 사기라고 설명을 드려도 세상 속고만 살았나 신문에서 나오는 건데 어떻게 사기냐며 그리고 이런 게 다 사기면 왜 이렇게 광고하고 하느냐고 사기도 있지만 이건 진짜 많이 알아본 거다 등등 듣기도 싫은 말을 듣고 앉아있어야 할 일이 많았죠. 그러던 어느 날 투자고 사업이고 이제 조금 내려놓고 동네에 조그맣게 가게나 하고 싶다면서 좀 도와달라고 하시더군요. 그걸 또 바보처럼 제가 믿어버렸죠. 노후도 있으시니 어차피 도와드리는 거 하고 싶은 거 하게 해드리자 싶어서요. 그래서 또 6천만 원을 해드렸어요. 뭐 백종원 골목식당 보시고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며 그냥 알아서 하시라 했어요. 지쳐서요. 제가 돈을 쌓아놓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돈 없다고 죽는 것은 아니니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며칠 뒤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나와보라고요. 남편은 정말 저한테 너무 미안해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 처음에 알고 결혼했기에 근데 짧게 끝날 줄 알았던 이런 것들이 남편이 평생 시달려왔듯 저에게 또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만나서 하는 얘기가 가관이었어요. 아는 사람이 소스 줘서 주식을 샀는데 지금 폭락장 만나서 많이 잃었다고요. 장사하라고 돈 내드린 걸 더 크게 장사해보고 싶어서 주식에 투자했대요. 근데 지금 폭락장을 만났으니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야 한대요. 참,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죠. 이러다가 저까지 파산할 것 같아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해드릴 돈 없고 진짜 가진 현금도 없다. 더 내려가기 전에 정리하고 정리한 돈으로 그냥 쓰시면서 살라고요. 그렇게 사시다가 필요하시면 용돈도 보내드리고 할 테니 이제 사업 욕심, 투자 욕심 다 접으시고 그냥 사시라고요. 그랬더니 난리를 치셨어요. 돈 좀 있다고 며느리가 시아버지 가르치려 드느냐며 사람들 많은 곳에서 면박을 주셨죠. 도망치듯 나와서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하니 많이 놀래더군요. 미안하다고. 근데 그러고 있을 때 집에 초인종이 눌러졌어요. 아버님이었죠. 짐 한 보따리 가져오시더니 여기서 좀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꼬장도 이런 꼬장이 있나 싶고요. 뭐 하시냐는 거냐고 하니 시아버지가 아들 집 와서 지내지도 못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 원한 적 없고 모실 마음도 없다. 남편하고도 이야기 끝난 부분이니 나가달라고 했어요. 아버님 안 나가시면 제가 나간다고요. 여태까지 남편의 아버지라는 이유로 할 도리는 해야겠다 싶어서 나쁜 성격 참고 정말 잘해드렸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폭발해버렸죠. 남편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것도 그 순간엔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나간다 했더니 남편이 붙잡았어요. 그래서 말했어요. 어떡할 거냐? 나랑 살래? 아빠 따라갈래? 하니 저랑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당장 보내라고 하니 아버지 나가주세요 하더라고요. 믿었던 아들마저 제 편인이 벙쪄서는 일단 나가셨죠. 그렇게 나가고 나서 남편한테 확실히 말했어요. 해드릴 만큼 해드렸고 할 만큼 한 것 같다. 더 이상 못하고 나는 이제 만나기도 싫다고. 나 이제 그렇게 살 건데 괜찮냐고 했죠. 그러니 본인도 당신 할 만큼 했다. 미안하다며 사과하더라고요. 이제 볼 일 없게 알아서 잘하겠다고요. 순간 또 미안한 기분 들어서 핏줄의 인연 끊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뭐 당신 받는 월급으로 얼마씩 도와주는 것은 말 안 하겠다. 그리고 가끔 얼굴 보는 것도 뭐라 하지 않을 테니 나한테는 더 이상 신경 쓰게 하지 말아달라고 딱 말했어요. 그러니 남편은 알겠다고 했고요. 그 후로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남편은 제가 싫어하는 것을 아니 말을 아끼고요. 제가 궁금해져서 물으니 본인한테 돈 좀 해달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있는 돈 다 털어드리고 2년 뜬자고 말했대요. 그렇게 해주면 돈 준다고요? 그랬더니 돈 받고 사라졌답니다. 참, 돈이 뭔지 남편은 거기에 더 충격받은 것이고요. 진짜 그렇게 쉽게 알겠다고 할 줄은 몰랐대요. 그래서 이제 본인한테도 아버지는 필요 없다고. 어차피 사랑이란 걸 느껴본 적도 없고 엄마 고생시켜서 믿기만 했지만 그냥 아버지니까 참고 살았대요. 뭐 이제 둘 다 홀가분하게 둘만 생각하며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아픈 마음은 제가 늘 어루만져주며 행복하게 잘 살아야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이제 돈 떨어지면 또 나타납니다. 남편은 우유부단해서 또 돈을 해줄 것입니다. 님에게 말 안 하고 나중에 님이 알게 된 후엔 빚만 한가득 끌어안을 수도 있습니다. 완전 끊어내려면 이사도 하고 직장도 옮기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세요. AU 처음에 확실히 거절하고 끊어냈어야 했을 것을. 2. 지가 돈 자랑을 실컷 했구만. 돈 자랑을 그렇게 해대니 사기꾼 시부가 견물생심이 안 생기겠나. 욕을 하려면 자신의 경솔하고 경박한 마음가짐부터 욕해야지. 3. 막판에 얼마를 뜯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금세 날리고 또 쳐들어온다 할 건데 이사도 하시고 완전한 남남으로 지내셔야 합니다. 할 수 있다면 접근 금지 신청도 하시고 안 되는 건가 잘 몰궜다 키읔. 4. 순이는 멍청하고 남편은 우유부단한 전형적인 무능한 남의 편이네요. 돈 떨어지면 다시 찾아올 것이고 굶어 죽겠다는데 안 도와줄 수는 없는 것이고 천륜이 끓는다고 끓어진다고 생각하는 순이나 남편이라는 놈이나 어리석기는 매한가지군요. 그런 식으로 들락거리다 보면 우유부단한 남편이 나중에는 빚을 얻어가면서 도와주겠지요. 그게 결국은 골마 터져서 둘 다 파산하고 이혼하겠지요. 지금 생각 잘하시고 선택 확실하게 하셔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5. 꿈도 야무지네 순이야 정신 챙겨라 그 애비라는 인간이. 그거 먹고 떨어질 인간이 애당초 신혼에 와서 앵기지를 않았고 여태 아들 피 빨아먹으며 살지 않았을 거다. 거기다 남편 놈의 유유부단까지. 한몫할 거고 키읔 네가 그 남자하고 사는 한 죽을 때까지 계속 빨대 꽂을 거다 장담한다. 6. 과연 끝날까요? 깽판 치면 바로 돈 나오는 기계가 있는데 아마 어디서 자식들 핑계대고 사기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금 기다려보세요. 시부가 죽지 않는 한 순이네는 털리게 돼 있습니다. 처음부터 해주지 말던가 님 가게를 순이 앞으로 했었어야 하는데 두 분 다 순진해서 이거들이언 떨어지겠지 사계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호구 잡혔어요. 전번 바꾸고 이사가도 회사가 있으니 계속 찾아올 거고요. 거지돼서 어느 날 갑자기 문 두드리며 문 앞에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과 상의를 잘 하셔야겠네요. 사랑도 좋지만 큰 짐을 지니고 있으니 걱정이네요.